일단 이제 시험 얘기부터 먼저 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났고 지금 여름 방학이 있고 같은 시기니까 일단 시험 얘기부터 쌤 먼저 얘기를 하면 우선 우리 학원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학원 전체적으로는 점수가 약간 나쁘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사실은 조금 잘 쳤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과고가 좀 많은데 교과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은 편이었는데 기말고사도 역시 어렵지 않게 조금 시험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 조금 제법 고득점을 받은 학생들이 조금 많아요. 고득점 받은 학생들이 조금 많고 조금 뭐 얘기를 하자면은 하여튼 좀 이제 이른바 좀 그럴 수 있지만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점수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 세게 말하면 작살이 한번 나와봐야 정신을 번쩍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나 영어 지금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동기부여가 팍 될 수 있는데 뭐 시험이 조금 쉽게 나와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뭐 적당히 해도 되겠네 약간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될까봐 오히려 염려가 될 정도로 그리고 그 중에 조금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중간고사 때 점수를 좀 많이 잘 봐가지고 기말 때 이번에도 점수는 좋은데 중간 때 대비해서 조금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차이로 조금 더 차이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쌤이 봤었을 때는 그 정도 차이가 아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에서 작살이 나는 게 더 맞고 여기에서 쉬운 문제에서 시험이 쉬울수록 변별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어려운 시험은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상위권이 한 70점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이 옆에 한 30점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위권이 여기에 만약에 있다면 상위권에서 상상위권, 초상위권이 이렇게 갈려요. 이 점수대 안에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면 90점 넘기는 애가 별로 없는데 전교에서 100점 맞은 애가 한 명 딱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교에 진짜 한 명, 두 명이 초상위권까지 구별되고 있을 정도로 쫙 이렇게 갈린단 말이야.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쉬운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얘기는 얘들이라서 거의 90점에서 100점 정도로 그냥 여기에서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10점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라서 얘들 90점 맞은 애는 몰라서 틀렸고 얘들은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 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 수준은 비슷하고 여기에서 실수가 있냐 없냐 이런 케이스로 좀 갈 여지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게 되는 또 차이가 이때는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한 문제 했어. 근데 큰 타격이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내 밑에 있는 애랑 이미 점수가 한 5점, 6점, 10점 같은 차이가 나니까 실수해서 한 4, 5점, 3, 4점 깎여도 내가 등수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쉬울 때는 여기에서 상위권, 상상위권, 초상위권이 요 안에서 빠글빠글하게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 한 문제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등수가 치명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험 문제가 조금 쉬웠고 그리고 뭐 개인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보기에 조금 떨어진 친구도 내가 봤을 때는 점수 나쁘지 않아요. 잘 봤어요. 솔직히 잘 받은 점수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실수가 있냐 없냐 조금 더 했냐 안 했냐는 점을 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실수를 한 친구들은 이 실수를 내가 아우를 수 있게끔 더 다음에 조금 더 정교하게 준비를 해줘야 되고 지금 실수를 안 한 친구들은 또 거꾸로 내가 이번 시험 잘 받았다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번에 만약에 100점 받았잖아. 사실은 나는 시험 어려우면 70점 겨우 넘길 수준인데 이번에 이 위에 분별력을 줄 어려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100점에 맞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보다 점수를 못 받은 95점, 94점, 92점, 90점 대 애들이 나보다 영어를 못해서 점수가 낮은 게 아니라 나보다 실수를 더 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는 애들은 잘 보는 애대로 자기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쉬운 시험의 경우에는 못 보면 조금 떨어진 애는 조금 떨어진 거에 대해서 뭐 자기가 점수를 가지고 말가하고 할 게 아니야. 삽질은 자기가 해놓고 거기서 삽질한 걸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말가하고 하면 안 돼. 이 실수를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에 중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점수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고 조금 더 오른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는 다른 좀 다 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자기 포지션을 찾아가지고 잘했고 그래서
저는 뭐 잘했다는 얘기예요. 잘했는데 오답 정리를 조금 잘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라는 거는 공부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한데 항상 쌤 얘기하지만 기본 실력이 기본 실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리고 여기에 시험 기간에 시험 준비 기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추가로 더 있고 마지막에 시험장에서 내가 실수를 하냐 안 하냐가 또 갈려서 이 세 가지를 합산한 게 최종 점수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렇게 되니까 기본기가 좀 받쳐주고 시험장에서 실수를 안 하면 시험 준비를 조금 대충하는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시험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기본 실력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까지 좀 거기서 많이 해버리면 열심히 준비해놓고 점수가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최종 점수가 몇 점이니까 잘했다 못했다라고 단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이건 좀 괜찮았고 이 부분에서 내가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은 이제 항상 되게 깔리는 거니까 내가 이 부분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준비를 했고 실수까지 이어졌냐 보통 실수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경우냐면 시험이 쉬우면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만 딱 짚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됐겠지 하고 공부하는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식으로 공부하면 어지간히 실수하게 됩니다. 애매한 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 준비할 때 조금 더 제대로 해서 나중에 오답 정리 제대로 잘 해줘라. 현준아 나중에 학원이 시험지 조금 빌려주면 시험지 괜찮잖아. 어차피 틀린 거 아니까 알겠지. 틀린 거 안다고 하니까 저 오답 안 해도 돼요? 어? 오답 안 해도 돼요? 넌 알잖아. 해. 오답 하세요. 그냥 제가 솔직히 이상한 거 삭제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자기가 오답 정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비쌌는지 잘 봐준다. 여러분 또 이제 2학기 갈 거고 여러분 아니 기간시인데 내신은요 여러분들이 시험 하나 잘 보고 못 보고가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내신은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만 보더라도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또 3학년 때 2번 해서 내신 시험이 총 10회에 걸친 시험을 쭉 다 합산을 하는 시험이고요. 거기에다가 수학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등 해서 여기에서 여러 과목들을 다 합산을 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1 때부터 고2, 고3까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공부를 해나가는 학생들이 민화가 되는 거지. 거기에서 뭐 중간에 한번 영어 100점 맞았다가 다음에 뭐 조금 중점점 한 70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른 과목 수학도 잘 봤다가 또 뭐 수학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게 최고 좋은데 이걸 잘 못해요. 이걸 잘 그냥 쭉 하면 돼요. 쭉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단 결론은 이번 시험 준비는 준비 과정을 쌤도 중요하게 보는데 준비 과정에서 각자 성실하게 조금 잘 해줬다. 성실하게 조금 잘 해줬다. 잘 해줬고 그리고 그 시험 본 부분 점수도 뭐 개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다 잘 받았고 그 중에서 점수가 조금 낮은 친구들도 쌤 보기에는 잘했어요. 잘했고 거기에서 노화 정리 잘해서 조금 더 거기서 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70점 정도 되면 공부상 2문제 더 맞추면 거의 80점 가까이 되는 거고 또 한 2개 더 맞추면 90점 가까이 되는 거고 생각보다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되는 게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점수를 조금 받을 수 있게끔 대단한 거 말고 조금 더 시험 준비하시고 오답 정리를 잘 그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이런 애들 드는 거 가도 되나?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조금 이번 시험에 계속 불안했던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하다 싶었던 학생이 누구였냐면은 제가 비교해줘 현채하고 민수하고 저기 안에 있던 지우 듣고 있네 혹시? 지우하고 3명이 쌤이 계속 걱정이 내가 걱정될 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됐는데도 나름 잘 봤습니다. 근데 내가 걱정이 된다는 말은 시험 준비해서 좀 이렇게 완전히 갖고 놀아야 되는데 조금 이제 뭐라고 하냐 좀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3명 성실한 애라는 거 지금 천재가 저는 왜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지금 보면은 조금 끌려가듯이 시키면 하고 게을러질 때는 좀 늘어졌다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쭉 가져야 되는데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불안한 감 치고는 너희들 내가 선방했다고 보고 현채는 이번에 좀 너무 잘 나왔어. 뭐 솔직히 좀 내가 항상 불안해요. 알겠죠? 이번에
시험 기간에도 하여튼 뭐 하여튼 근데 점수는 잘 봤어. 근데 점수 잘 보는 건 다 이유가 있죠. 너가 너만의 스타일로 한 거 알고 있는데 그걸로만 가는 게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얘기해줘야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 연정이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좀 발표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보다는 그건 좀 남성적으로 가긴 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역사에서 나가지고 유치원도 잘 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됐다. 질문은 딱히 없나요? 없어요? 지원을 뭐 따로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시기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번에 기본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느꼈을 수 있어요. 약간 시험을 보면서. 그래서 기본기를 조금 쌓아야 되는데 지금 이 여름방학 시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게을러 시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1학기는 중간고사 시험 준비할 때는 그때 좀 긴장하고 하잖아. 기말고사 긴장하고 하고 2학기 중간고사는 있을 때 시험에 좀 긴장을 한단 말이야. 겨울방학 때는 다 알고 있어. 겨울방학 때 내가 좀 공부를 좀 밑밥을 좀 깔아둬야 1년 공부가 되고 겨울방학 때 최소 1, 2월, 2개월에다가 조금 뒤에까지 치면 3개월 되는 그 기간 동안 공부를 진득하게 좀 이렇게 어미라던가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름방학은 일단 이 여름시기 시험 일단 커리큘럼상 되게 좀 뭔가 애매해요. 일단은 기간 자체가 짧죠. 한 달 조금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조금 넘어가는 기간이 일단 기말고사 시험 끝나고 여름방학 전까지 대략 한 1주 정도. 그 다음에 여름방학 솔직히 웬만하면 거의 3주잖아. 학교마다. 3주인데 또 뭐 여름에는 또 가족 휴가라든가 좀 계획도 있고 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3주가 아니고 한 2주에서 2주 반 느낌이 좀 있고 2주 느낌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하고 나면 또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또 학교 다시 가면은 또 학교 방학 때 조금 숨 돌리다가 방학 때 가면 또 피곤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가뜩이나 한 달급의 짧은 기간인데 이게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 이 일주 조금 대충 건너뛰거나 뭐 방학 때도 뭐 휴가 한번 갔다가 또 건너뛰거나 뭔가 쪼개져가지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게 쉽고 약간 여러분들의 마인드 속에 학생들은 자꾸 공부를 하면 너무 크게 생각해서 한 2, 3개월 뭔가 딱 이렇게 해야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영어 과목은 중간중간에 해주는 게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름방학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기에는 좀 뭔가 애매한 기간이다라고 커리큘럼 자체가 쪼개져 있고 날씨 영향 진짜 커요. 지금도 여러분들 조금 좀 지금 컨디션이 좀 조금 안 좋잖아.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솔직히 진짜 공부하기 힘든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날씨적인 영향도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좀 세 번째로는요 긴장 풀리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가서 1학기 중간 기말 동안 나름 조금 각자 뭐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하고 다 신경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나 지금까지 조금 열심히 살았는데 나 조금 쉬고 싶다 뭐 이런 마인드가 좀 들 수 있는데 조금 쉬는 순간 뭐 하는 거지. 그냥 한 달 후딱 지나가고 그냥 다음 시험 준비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 기본 끼고 보고 되돌이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게을러지기 쉬운 시기인데 아니다 좀 좁아야 된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라는 건 아니고 조금 신경 써서 하라는 건데 지금 또 이 시기가 짧기는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본 교육을 팍 올리기만 정도 할 기간은 또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를 이제 두 가지로 잡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신 스타일 너무 젖어 있거든요. 똑같은 질문 꼼꼼하게 하는데 너무 젖어 있는데 반대를 좀 연습해줘야 돼. 반대는 뭐죠 얘들아? 모의고사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독해는 전부 OET 20점 맞춘다. 쉽고 빠르게. 쌤들 단어 아직 부족해서 모르는 단어 많고 됐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어쨌든 본문 어떻게 부어 설명하고 유추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본문을 최대한 쉽고 빠르게 그러면서 정확도도 조금은 가미를 시켜줘야지 너무 엉성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정확도보다는 쉽고 빠르게 중점을 두고 갈 겁니다. 그 어떤 식으로 가는 거죠? 양을 조금 늘릴 거예요. 많이 가야 돼요. 쉽고 빠르고 반복 연습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짚어서 갈 거다. 그래서 숙제가 좀 많아질 건데 벌써 아빠 하고 나니까 분명히 이 얘기 했는데 많아요. 뭐 학교 과제 뭐 발표를 해야 돼요. 뭐 같던데 어쨌든 방학 때 목표는 쉽고 빠르게 갈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 더 하자면은 어휘 부분을 조금 많이 해줘야 되겠죠. 어휘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해주세요. 어휘 부분을 해서 쉽고 빠르고 그 다음에 어휘 부분을 조금 많이 해주세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했죠. 했으니까 잘했다고 해서 헷갈리겠다.
번째 오답 정리 잘하자. 잘하자. 두 번째 이거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갈 거다? 쉽고 빠른 해석을 중점으로 갈 거다. 여기서 예시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독해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해석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한 두 개 이렇게 하면 해석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 학생들한테 여기에서 이 단어가 몰라서 해석이 안 돼요 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표현하다야 익스프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표현하다를 가지고 앞뒤로 해석을 해. 그리고 이 단어를 보통 외우니? 잘 안 외웁니다. 잘 안 외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심리는 조금 이런 것 같아. 이 단어 한 개 내가 지금 여기서 본다고 얼마나 이렇게 큰 그게 있을까? 일단 이거는 지금은 해석하는 시간이니까 해석을 하고 이 단어는 그냥 좀 일단 스킵. 일단 나중에 그 단어는 언제? 나중에 따로 이제 단어장 같은 데 단어 외울 때 뭐 40개, 60개, 80개, 100개씩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다 얘들아. 아닙니다. 조금 오버하면 여기에 있는 이 한 개의 단어가 오버도 아니야. 여기 있는 단어의 10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때문에 문맥이 막힌다라는 거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외워야 할 단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고 여기는 지금 이 단어가 살아있잖아. 살아있다는 말 이해돼? 내가 해석을 하면서 앞뒤 내용의 연결상으로 살아있단 말이야. 이거는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단어가 앞에 동사 같은 주어 목적어를 만나서 무엇이 무엇을 표현한다라고 예문처럼 이렇게 약간 앞뒤 연결고리가 있어야 단어가 살아나거든. 생명력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단어장에서 어떻게 돼 있어? 단어를 살려서 보라고 항상 모든 단어 밑에 뭐가 붙어 있니? 예문이 붙어 있잖아요. 예문 보나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예문 먼저 단어 외워요, 얘들아. 여기 있는 단어는 살아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임팩트 있게 내가 머리에 이 한 개 딱 요거 한 개 임팩트 있게 딱 꽂고 가는 거는 단어장에서 10개 외우는 거 이상이에요. 여기서 한 개가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50개 정도 되는 거야. 여러분 단어장에서 외우는 단어는 독해할 때 나오면 잘 못 찾습니다. 생각보다. 분명히 내가 외운 단어인데 아 이거 뭐죠? 설명해주면 알아요. 이거 나 외웠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건 죽은 단어거든요. 여기 있는 단어가 되는 건데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쉽고 빠르고 정확한 해석하면서 어휘를 시켰는데 여러분 이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것도 많이 해줘야 돼요. 해석이 어휘입니다. 해석이 어휘예요. 웃기는 얘기인데 해석이 어휘입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영어에서 다르다가 디퍼런트니? 아니에요. 다르다는 뭐지? be different from이죠. 그치? 난 너와 다르다. I different you야? 아니거든요. I different from you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으로 살아있어야 돼. 문장으로 앞에 이런 게 보이고. 그래서 해석이 어휘니까 이제 여러분 해석할 때는 해석 쉽고 빠르게 해석하면서 거기에 주요 어휘들을 어떻게든 한 개씩 조금 더 밑으로 만들어준다.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서 되겠죠. 앞으로 하는 부분. 질문은 없죠? 질문 혹시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쌤 알고 있어. 여름방학은 후덥고 막 공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막 열심히 해봤자 열심히 안 할 거 알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냥 하세요. 그냥 자꾸 읽어주고 자꾸 해주고 반복해주고 방학 때 정확도는 좀 떨어뜨릴 거다. 우리 내신하고 반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든 내가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들어갈 거고요. 우리 교재는 지금 8회거든요. 8회 우리가 항상 앞절반 뒷절반식으로 지금 쭉 가고 있다 그지? 앞에 지금 8회 앞절반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34번부터 뒤에 있는 45번까지가 이제 오늘 원래 해야 될 건데 쌤 시험 끝나고 좀 쉬라고 숙제를 안 줬습니다. 숙제를 안 줬고 지금 여러분들 다 풀기에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한 조금 짚어서 34번부터 해서 6개만 풀어봅시다. 34, 5, 6, 7, 8, 9 이렇게 해서 6개 정도 딱 이렇게 풀어보면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은 아마 감이 조금 없을 건데 요거 일단은 그냥 감 최대한 살려서 쉽고 빠르게 해서 좀 훅 하면서 갈 테니까 한번 시간은 한 10분 정도 10분 조금 넘게 줄 테니까 이거 뒤에겠다. 방학 때는 웬만해서는 많이는 안 옮기는데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5시 반부터 이제 시작 기준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한 4시 정도 아까 들어가는데
그리고 한 타임도 늘거든요. 특강이 붙어가지고 그럼 4시부터 하면은 4시간 하니까 8시 반이에요. 근데 밤마다 조금씩 달라서 근데 대략 조금 일찍 시작해요. 금요일 그냥 금요일은 그냥 짧게 그러니까 화목을 중심으로 가고 금요일까지 가면 너무 많아서 그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슬픈 소식 우리가 항상 학원 방학이 있거든요. 아까 물어봤어. 학원 방학은 앞으로 고2, 고3 때도 무조건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8월 1일, 2일 정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1일, 2일. 항상 이제 이틀 정도 이렇게 하는데 1일, 2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 8월 1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뭐 앞에 하루 붙여서 토요일은 아니고 상관없고 7월 30일 이게 목금이거든요.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이틀 학원 방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학원 방학은 8월 1, 2, 3 거기에 붙는다 생각해요. 이거 완전 확정은 아닌데 일단 거의 이때 될 것 같으니까 웬만해서 이때 될 것 같으니까 이때다라고 생각을 주시면 되고 마지막 날 쉬고 그 다음에 푸는 거 찾았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그 맞아요. 하나, 둘, 셋. 잘못됐어. 너도 A 걸로 했어? 네. 이거 누구 시험이야? 저 제 거요. 저기 저희 제 거. 너가 칠 거야. 주문이 너가 이제 아예 뺄 거를 빼고 포인트가 그냥 두번 세번 했었어요. 네, 약간 시험만 나오면 시간이 얼마나 다르게 나오는데 그게 필요해서 왜냐하면 물어보는 포인트 같은 문제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좀 시각해가지고 지금 괜찮은 알아요. 안 그러면 계속 보는지 내가 눈에 띄면 없거든요. 한 40분 이상 이번에 지금 에릭 시험 볼지 잠깐. 태어나 안 봤나? 네, 나 그때 하고 있어요. 응? 그때 하고 있어요. 꼬마스 줄게.
해온 거 다 하고 할 수 있으면 한 40개만 이렇게 더 추가해서 해. 다 같이 가요? 어? 다 같이 가요? 시간 내는 만큼 최대한 좀 많이 네, 뺀 이거 너무 뺀질거려. 살 때려줘. 그냥. 때려줘. 그럼 중간 때는 쌤이 복사해가지고 이거 지워주고 쟤도 뺏어 나오면 떼어놓지 하는데 뺏어 나오는 게 뺏어 나오는 지우랑 형이랑 다른 애들이랑 복사해서 나눠준다. 이거 지난번에 아예 정답은 못했는데 무슨 기회가
너 안 받았어? 나 다 본 줄 알았어. 기타 과목도 머리 아프고. 받았어, 시험지. 시험 잘 근데 지금 봐라. 좀 돌려봐야 돼. 좀 보고 정리하고 지금 몇 시좀 보자. 열심히 해.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거 알고 하는 게. 편하게. 39번까지 풀면 되잖아.
성적표는 언제 나와요? 방학식 할 때 나오지. 방학식을 언제 하지? 7월 18일 7월 다음 17일. 다음 주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렇죠. 여러분 조금 그거 하긴 한데 성적표를 나오면 아니 좀 제발 좀 얘들아 성적표를 쌤 조금 가져서 같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른 과목도 있지만 영어 평균 점수랑 등수랑 이런 것도 쌤이 조금 보고 각자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보게 실제 점수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까도 쌤이 알고 있던 점수랑 쌤이 처음에 그 시험 당일날 보내준 정보를 주로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좀 바뀔 수도 있고 점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적표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보여주세요 얘들아. 이거 일단 네, 성적표 받으시면 뭐라 하실 거예요? 뭐라 안 해? 뭐라 되면 뭐라 안 해. 얘기해도 이제 조금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거 부분 좀 신경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내가 어제 중등부한테 그 중등부애들이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태가 좀 문제라서 좀 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교육을 해줄까? 했어 근데 지금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아, 다 40대 이전? 너 지금 뉴욕보다 덜 깐다. 한동안 막 엄청나게 까더니 오늘 조금 덜 하네. 여기 봤어? 연정이 좀 나왔지. 현재는 다 봤어? 봤어? 너무 못하는데? 이거 쌤이 아들한테 한 얘기인데 배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학교다. 옛날부터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자. A 학생이 1등급을 쭉 받던 학생이야. 근데 마지막에 수능을 조금 망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능이 안 되고 1등급에서 망쳐서 성과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지. 중앙대면 잘 간 거지만 자기 점수대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얘는 한 3등급 정도 분견돼서 인서울도 겨우 할 정도 수준이 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마지막에 점수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좀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민대를 갔다가 칩시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잘 한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 학생이 1등급을 쭉 받아온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게 해왔고 공부를 잘 해왔고 한 거지 마지막에 자기가 목표하는데 조금 못 가더라도 잘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최종 결과적으로 치면 하고 싶은 말이 중앙대하고 국민대로 치자면은 우리가 보기에 중앙대가 더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누가 더 좋냐? 물론 둘 다 잘한 거, 둘 다 못한 거 아니에요. 또 잘했지만 누가 사실은 더 위너냐라고 굳이 따지자면은 대충 느낌 보죠. 누가 더 위너일 것 같아? 얘가 더 위너입니다. 얘가 더. 얘보다. 앞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얘가 더 승승장구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좋은 학교를 가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학교를 급으로 만약에 비교해서 단순 계산을 한다면 서울대 말고는 다 루저야. 맞잖아요. 제일 상위권에 있는 학교 빼고는 다 루저잖아요. 왜냐하면 다
제일 좋은 학교 못 가고 그 다음은 좋은 학교, 그 다음 좋은 학교, 다음 좋은 학교, 다음 좋은 학교 왔으니까 다 무서운 거잖아. 그게 아닌 거거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인생에서 성공의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 성공의 경험도 작은 성공의 경험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자기가 뭔가 공부하다가 잘 안 되고 힘들고 뭐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막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든 붙들고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하지? 안 될 것 같고 뭐 포기하고 싶고 막 할 건데 이걸 어떻게든 부여잡고 자기가 부여잡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뭔가를 이렇게 성공하는 경험을 한 거잖아. 사실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 근데 얘는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시험에서 거의 10년의 공부가 달려있는 그런 큰 관건에서 큰 성공의 경험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경험이 물론 이 뒤에 얘가 게을러서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얘가 다음번에 고난이 왔었을 때 아니야 내가 그때 붙들고 한번 해보니까 좀 뭔가 해냈어 라고 성공의 경험으로 갈 확률이 크죠. 물론 얘도 나중에 이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는데 나쁜 쪽으로 가자면은 얘는 인생에서 한번 실패, 그것도 너무 큰 실패의 경험을 얘가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는 절대 아니야. 굳이 비교하자면 얘는 60%, 얘는 40% 정도 차이겠지만,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실패의 경험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강조를 하는 이유는 학교가 더 떨어져도 이게 더 성공한 거지. 좀 더 급 나눠도 돼. 만약에 얘가 3등급이 아니라 만약에 한 5등급 정도가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인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서경대를 만약에 갔다 이 정도는 조금 그 차이 많이 나지만 그래도 또 인생을 크게 보자면 얘가 어떻게 보면 또 더 나을 수 있는 거지. 인생에서 성공의 경험은 너무 값진 거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너무 큰 메리트를 가지는 거라 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기울여 들어서 이제 쌤 임팩트를 얘기를 한 거고 작게 들어가면 여러분 공부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 영어는 좀 괜찮은데 수학에 자꾸 발목 잡아서 너무 수학이 힘들어. 근데 그 수학을 내가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서 조금 신경을 이렇게 좀 써가지고 조금 내가 원래 한 4, 5등급 받을 걸 3등급이라도 받았다. 이거 성공의 경험이야 얘들아. 성공의 경험이고 여러분들 한 수준 위로 올라선 거예요. 아니면 더 작게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은 저기 수학에서 파트 중에 단행은 괜찮은데 난 이상하게 적분 파트가 난 너무 안 돼. 적분 파트는 난 못 풀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적분 파트를 어떻게